공화당 차원의 공식 개정이에요. 공식 개정에 뭐라고 글이 올라왔느냐. 이번 이 사안과 관련한 이 기사를 좀 첨부를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을 첨부를 하면서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쿠팡의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번 관세 협상의 하나의 카드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함께 따져서 관세 협상에 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사실상 3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그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그런 개입을 할 여지는 적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관세 이렇게 올리겠다. 딱 하나밖에 목적은 없다. 뭐냐? 네. 3,500억 불 투자하기로 한 거 그거 구체적으로 플랜 내놔라. 일본처럼. 일본은 특별법을 만들고 네. 법적으로 발효가 된 다음부터 이행에 나서고 이게 아니고 그냥 바로 협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투자 대상 물세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죠. From South Korea, are you encouraging tariffs? So we'll work something out. 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 윤경호 의원님. 지금 일단 세액 결정 마련할 거예요라고 본인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갔는데 우리는 매우 별거인 거거든요. 지금 이게 예측 불가인 트럼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세 해결책이 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야 찝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한국이 반응을 보였어요. 네. 그 말이죠. 새 해결책 마련할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찔렀더니 한국이 반응을 보였어요. 저는 관세 이렇게 올리겠다. 딱 하나밖에 목적은 없다. 뭐냐? 네. 3,500억 불 투자하기로 한 거 그거 구체적으로 플랜 내놔라. 일본처럼. 일본은 특별법을 만들고 법적으로 발효가 된 다음부터 이행에 나서고 이게 아니고 그냥 바로 협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투자 대상 물세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죠. 반면에 우리는 지금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고 그게 되는 거에 보조를 맞춰서 하겠다 이랬잖아요. 더 큰 금액의 투자 약속을 한 데도 있어요. EU. 네. EU는 그린란드 갈등 때문에 유럽 의회에서 6천억 달러 합의한 거 그거 우리 이행 못해라고 지금 뒤로 발을 빼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11월에 중간선거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이민 단속국의 무모한 공권력 행사 이런 걸로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트럼프가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우리에게 카드를 꺼낸 거다. 저는 아까 앵커 소개했습니다만 중앙일보가 얘기한 것 같이 3번의 사인이 있었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통상 압력은 다 그런 거하고 연결을 하는 전조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전 그건 무리라고 보고요. 쿠팡에 대해서 쿠팡 외국인 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전 오로지 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낸 거는 투자 3,500억 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여라. 그거에 대한 압박밖에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트럼프가 이렇게 대놓고 압박을 하는 이유는 결국 3,500억 불 어떻게 할 거야? 빨리 투자해. 라는 그 얘기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국내한 통신사가 백악관에 직접 질의를 넣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올린 이 SNS 요 내용 요거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했더니 백악관 관계자가 뭐라고 했는지 같이 볼까요? 네. 백악관 관계자가 뭐라고 했느냐? 현실은 한국이 더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에 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이 대가로 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해 아무것도 진전이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대가로 하기로 한 약속이 뭐냐? 아마도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습니다만 대가로 하기로 한 약속 요거 불이행했으니 우리도 다시 원복해서 25%로 갈 거야라고 얘기했다라는 건데 그럼 미국은 내 돈 가만히 있다가 왜 이걸 또 얘기를 했느냐라는 거죠. 구윤철 부총리가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한 게 있었죠. 볼까요? 200억 달러 대미 투자
미루는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만 투자 프로젝트 선정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투자 집행이 어렵습니다라는 건데 이게 김철현 위원님 우리가 안 한다고 한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프로젝트를 선정해야 되고 사실 환율도 상당히 지금 원달러 가치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올해 상반기에 어렵다고 하니까 올렸으면 상반기 안에 당장 집행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아마 저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조금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는 거래 기술일 수 있는데 저는 일본 정부의 영향이 컸다고 보이거든요. 네. 이번에 아마 올 3월에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서 네. 미일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때 1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겠다고 벌써 확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관세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보다 한 300조 원 정도를 더 투자하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벌써 1호 투자가 들어오는데 네. 한국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아마 그 특별법이 발의되는 11월 달로 관세를 일단 이 소급해서 인하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어떤 인터뷰 내용 이런 것들도 아마 번역이 돼서 아마 미 행정부에 다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결국 저는 다카이치 총리 이렇게 적극적으로 1호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어떤 기한을 정함이 없는 25% 정도의 관세를 먼저 부과하겠다.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놀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아마 이행 어떤 로드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이는 거거든요. 다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는 했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과 위대한 합의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번에 3,500억 달러 정도 투자하기로 한 한미 관세 협정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놀랄만한 성과를 본인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 정부가 좀 차분하게 아마 뭐 대응을 하고 보여주면 저는 이 나름대로의 문제는 조금 해결해 나가는 어떤 솔루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스타일 자체가 크게 던지고 깎아주는 것처럼 선심을 쓰는 것처럼 뭔가 일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25%를 던졌지만 이게 진짜는 아닐 거다. 잘하면 좀 해결이 될 거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일본이 3월에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에 가서 우리만큼 투자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같이 좀 비교 대상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일본도 이렇게 한대잖아. 니네도 빨리 당장 내놔. 상반기 안에.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마음이 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서울신문 같이 볼까요? 서울신문. 네. 선거 앞두고 급한 세일즈 성과, 디지털 규제법 등 불만 영향도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서울신문 3면의 기사입니다. 선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앞두고 있습니다. 뭐 우리 지방선거보다는 훨씬 뒤긴 해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11월이죠. 11월에 중간선거가 사실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이 성과를 이 대외적으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상반기 안에 투자를 안 하면 선거 앞두고 나 이거 했어요라고 과거에 했어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이 선거 앞두고 뭐 이런 규제법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거를 앞두고는 국내 여론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국내 여론. 사실 저희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었죠. 어떤 속보가 나왔었냐. 미 애리조나주에서 지금 국경 순찰대가 발표해서 한 명이 중태에 빠졌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미 애리조나주의 이 멕시코 국경 근처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총격 사건이 일어났고 사실 이건 말고도 저희가 어제 뭐 그 전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민난소 관련해서 강경 진압을 하다가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죠. 총을 가지고 발표할 생각도 없었는데 바로 발표해서 10여 발을 쏴서 시민이 숨지기도 하고요. 새 아이의 엄마가 또 바로 총을 맞아서 숨지기도 하고 지금 국내 정치가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이민 정책에 대한 국내 지지율 좀 같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이민 정책 미국 국내의 지금 지지율이에요. 이민 정책 지지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올라가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송영훈 변호사님, 지금 이거 결국 국내 정치용으로 우리한테 돌 던진 거야 라는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다분하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관세를 올려받겠다고 하면은 그 목적이 정말로 관세를 받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서 덴마크와 군사적인 협력을 한 유럽 국가들에게 관세를 대폭 인상해서 받겠다고 했던 것은 관세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것도 정말로 자동차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형적인 성동격서인 겁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격서가 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첫째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직무수행 긍정률이 임기 후 최저 수준에 와 있고 중간 선거가 이대로 가면 전망이 매우 어둡습니다. 그러면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한국과 일본이 그동안에는 우리로부터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갔지만 이제는 미국의 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거둔 성과입니다. 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미국인들에게 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조기 이행을 촉구하는 것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한미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것도 후속 디테일한 조치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미확정인 영역이 있다고 보여지죠. 그런데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새벽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에 기사가 나왔는데 네. 그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차별적인 규제와 조사를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열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전달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쿠팡 문제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 네. 그리고 또 온라인 플랫폼법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미국의 우려도 작용하지 않았겠는가 보여져서 우리 입장에서는 단순한 합의의 이행만이 문제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면에 가지고 있는 불만이 어떤 것인지를 좀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은 국내 정치용도 좀 다분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것만 볼 건 아니고 사실 아까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오늘 새벽 4시쯤에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벤스 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만났을 때 미국의 테크 기업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뭔가 이 압력을, 차별을 좀 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벤스 부통령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 3면입니다. 지금 쿠팡 얘기가 다시 나와요. 조선일보 3면이야, 3면. 네. 조선일보 3면 보겠습니다. 관세 부기로 미 쿠팡 조사 정보통신망법에 불만을 표출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또 전혀 허황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게 미 연방 하원 이 법사위가 있죠. 법사위 공화당 차원의 공식 개정이에요. 공식 개정에 뭐라고 글이 올라왔느냐? 이번 이 사안과 관련한 이 기사를 좀 첨부를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을 첨부를 하면서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조현선 변호사님, 쿠팡이 이 정도야?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압박한다고 또 적정선으로 하고 또 넘어가면 또 우리 국민 여론도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요. 이거 정부도 고민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의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긴 하지만 네. 쿠팡의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번 관세 협상의 하나의 카드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함께 따져서 관세 협상에 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사실상 3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그런 개입을 할 여지는 적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 관세 인상의 그런 급격한 그런 인상에 대한 그런 제한 자체는 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중에 하나로 쿠팡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하나의 그런 카드로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침착하게 안정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크게 변화라든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